그 그래프를 반드시 이렇게 찾아보면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딘지를 반드시 찾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아 나는 인성운이 되게 좋구나, 아니면 어때 식상운이나 관성운이 오면 오히려 안 좋구나, 이 시기만 잘 찾아줘도 돼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거 오늘 숙제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네. 우리 인생을 좀 많이 사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가 몇 장이 돼도 괜찮아요. 개념이 없는데. 왜냐면 선생님은 선생님은 나쁜 요소가 다 제거되는 용신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인격인데 편관을 가져서 다 살아나고, 또 상관은 또 상관대로 인성이 다 제거해주고, 이런 좋은 운을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 평균이야.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을 거야. 근데 제 그래프를 그려보잖아요. 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영세에 버려져 남에게 가서 컸어요. 유모 밑에 가서 컸으니까 그래프가 완전히 바닥을 쳤겠죠. 그래서 6.3세에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럼 이게 바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개수대운과 임수대운이 올 때, 수대운이 올 때, 수계절이 올 때, 그때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 그리고 또 막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이 올 때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런 걸 다 찾아내는 거죠. 나는 내 사주를 풀어보면서 처음에 사주를 배우고 정말 펑펑 울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딱하고 불쌍해서 내가 이래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구나. 공부를 하는데도 공부 자체가 받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0살 될 때까지 선생님은 물어봤잖아요.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부모님한테 글쎄 용돈 많이 못 받은 거 그게 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만한 일도 없었겠죠.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의 굴곡이 막 파노라마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사주 보고 많이 울었다고 그런 거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 터닝 포인트 한 번만 찾고 그 와중에도 조금의 이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자, 그럼 이분의 사주를 가지고 다른 걸 얘기해 주지 않고, 이분의 개인 사적인 거 별로 얘기하지 않고 요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4월에 병화를 타고났어요. 이게 걸록이에요. 자, 이분은 걸록격을 타고났어요. 그 걸록격의 사주가 살아가야 할 방법, 그거만 얘기해 드릴게요. 걸록격은요, 자기 자신이 강하게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절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인성의 계절을 만나도 좋고요, 이런 걸록의 계절을 만나도 좋은데요, 이렇게 걸록격으로 타고난 사람은 세상 살면서 딱 한 번은 자기가 크게 성공을 해보는 그 때를 만나게 돼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때를 맞춰서 성공을 하면 괜찮아요. 내가 그래서 아까 찾아준 게 인성운이었어요. 선생님의 인생의 가장 큰 상승 곡선을 탈 때는 바로 인성운에 타게 돼요. 그럼 인성운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인성운이 나와 뭐죠? 관과, 자, 그늘둔 관에, 이게 정관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늘둔 관을 어떻게 해줄까요? 관인상생을 이루게 돼요. 선생님이 그때 아까 얘기했죠. 나 고2, 고3 때 전교 1등 했어요. 최고예요. 자, 근데 그때가 바로 인성운이라고 했죠. 인성운에 바로 그렇게 되더라. 근데 지금 뭐예요? 경자년이에요. 그죠? 경자년에는 그런 역할이 안 되겠지만, 선생님이 내가 얘기했죠. 선생님은 경자 신축 이민년이 되면 반드시 대학원에서 지금 시험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미술교사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드렸어요. 그때를 잘 잡아야 돼요. 근데 올해 내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 원리를 설명해 줄게요. 걸록격만 가지고. 그러면 월지가 걸록일 경우에, 자, 여기가 그러면 우리 선생님처럼 양인일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양인이 있을 땐 누가 있어야 돼요? 편관이 있어야 되듯이 걸록이 있을 땐 또 꼭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은 조상 자리에 정관이 딱 떠줬네요. 근을 두었네요. 사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한예종까지 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못 갔겠죠. 게다가 여기가 식신이에요. 그죠? 식신이 이렇게 유기해요. 식신이 유기한 사주는 자기를 펼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해요. 말하는 거 되게 잘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하나 뭐가 없어요? 정인이 없어요. 자, 교수까지 되려면 정인과 정관이 같이 있어야만 해요.
특히 정인과 식신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인, 비견, 식신. 그러면 인비식구조라고 해요. 인비식구조가 관까지 가지고 있으면 딱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정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까지 되기가 어려울 거야, 교수까지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그 사주에 정인이 오는 해를 노려야 돼. 정인이 오는 해에 갑자기 시험 합격하고 갑자기 전교 1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이민년을 기다릴만 하죠. 이민 개묘년에 분명히 가능한 일이죠. 관인상생 운을 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이 시기를 꼭 놓치지 마세요 했던 거예요. 이민년이 정관하고 전이네요. 네네. 그래서 관인상생 운으로 이민년에 개묘년에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자 걸록격은 정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줬으니까 이미 격은 참 좋게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걸록이 신왕한가 봐주세요. 신왕한가. 걸록으로 신강하면 신강이 되는 거예요. 신강해 보이지만, 자, 신강해 보여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만 화생토로 빼줬죠. 여기는 천간에는 저렇게 있어요. 그죠? 근데 얘를 누가 해줬어요? 정계충을 맞아버렸죠. 수국화가 된 거예요. 얘가 힘을 좀 잃었겠죠. 그 다음에 얘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애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래서 신강해 보여요, 보기에는. 근데 얘가 어디로 갔어요? 사유축, 금극으로 자기가 설기가 돼버렸어요. 자기를 빼버린 거예요, 금으로. 금의 기운으로 빼버렸으니까 합이 그러면 합이 돼서 돼버렸네요. 합이 돼서 좋은 게 아닌 게 된 거죠. 자기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주도 바로 강변약처럼 남들이 볼 때 엄청 강해 보이죠? 뭐 포동포동하고 남들이 볼 때는 강해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물탱이. 이렇게 된 약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화생토가 돼서 식신을 쓰는 사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자신은 남에게 봉사하는 사주. 항상 봉사하게 되지 남에게 막 받고 그러지 못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식신의 격을 써서 그림 그리는 거 아주 잘할 수 있고 자기 표현력도 아주 좋고 그래서 미술을 전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합수 이루었죠. 그래서 자진합수가 돼서 수가 됐으니까 식신과 관을 이용해서 자기를 필출하는 거. 그러니까 미술교사가 딱이겠죠. 그때 인성운이 올 때 미술교사를 할 수 있다. 근데 자 식신운에 있어서의 이 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걸록일 경우에 만약에 신왕하면 재와 관이 자기의 용신이에요. 신왕하면. 근데 인성까지 있었다면 재와 관이 용신이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러면 이분에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신왕이 딱 돼줬어. 인성이 운이 왔어. 그럼 내가 재물과 관성을 쓸 수 있지. 자,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만약에 이 본국만 가지고 용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대운에서나 세운에서까지 용신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극단적일 때는 특히나 잘 바뀌어요.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 걸록이 인성을 가졌을 땐 재관이 내 용신이 되지만 걸록이 식신을 쓸 때는 식신이 이렇게 강할 때는요 재성이 용신이 돼요. 자 달라요 매번. 실제 내가 식신생재를 이루어요. 내가 일치가 식신이니까 재성이 용신이 돼요. 인성이 없을 때는요. 식신이 그럼 재성이 어딨나 봐주세요. 어디? 화극금이 돼야 되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그죠? 화극금이 연지의 정제로 있어요. 그러면 이 집안은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어떤 집안이었을까요? 궁성론으로 봤을 때 정관과 정제로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 태어났겠죠. 그죠? 아버지의 집안을 한번 봐주세요. 괜찮은 집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공무원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이렇게 왜 사유축 내 아버지 자리가 조상 자리와 합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사유축 합으로 잘 됐겠죠. 그럼 나는 그게 내 걸록이에요. 그러니까 재성과 합이 되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죠? 식신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 근데 뭐 했을 때? 내가 나를 표출했을 때.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라 했는데 왜 안 됐냐? 이 기미대운에 상관을 두었으니까 상관이 관을 치면서 이렇게 뭘로만 해야 돼? 식신 상관만 써야 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죽도록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21세 대운에는 경금이 오니까 화극금을 해야 돼. 이때는 뺀돌이가 돼. 자, 어린 시절에 재성이 오잖아요.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학생이잖아요. 알바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조금밖에 못 벌잖아요. 그래서 재성이 어린 시절에 오면 뺀돌이, 만약 중년에 오면 정말 내 재물, 말년에 오면 재물을 찾고 싶어 해. 그렇지만 힘이 없네. 이게 재성이 언제 오느냐에 따라 인생의 희노애락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재성이 요때 한꺼번에 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노려야 돼요? 언제를 노려야 돼요? 요때를 노려야 돼요. 30대에는 선생님은 그때도 이제 정제네요. 한참 돈 벌 정제니까 요때는 선생님이 되셔서 매번 따박따박 받는 돈을 꼭 받아야만 내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걸룩이 관성이 유기할 때, 관성이 유기하죠. 이분은 그럴 때 재성이 또 용신이 돼요. 식신이 유기할 때도 재성이 용신이 되고요. 관성이 올 때도 재성이 용신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관성이 오는 시기가 있을 거니에요. 수국화 언제예요? 언제? 요 편관 오고 수국화가 되죠. 수국. 수국화. 얘가 바로 관성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요 때도 재성이 용신이 돼요. 아. 관성이 강해지니까 재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신약하면 인성밖에 용신이 안 돼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관성도 잘 뿌리받고 있고 식신상관도 잘 뿌리받고 있어서 신약하죠. 이런 경우에는 딱 하나 인성밖에 믿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60일 갑자 대운이 최고의 시기네요. 네네. 60대 각자 여기가 이럴 때 을목도 아, 되게 아, 좋네요. 대운 좋- 자, 그러면 배우 늦게- 말년이 되게 늦게 좋은데요. 운이 오네. 늦게. 늦게 운이 오는데요. 네. 저도 늦게 왔어요. 아. 저도 50대나 돼서 왔는데 그럼 이게 둘 다 90까지 나쁘지 사는데 않다. 뭐 나쁘지 말년- 않아요. 나쁘진 않다. 말년- 왜냐하면 나쁘지 본인에게 않아. 사주 구성상 걸록격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요 대운 중에서도 세운에 인성이 딱딱 들어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 세운을 잘 잡고 가라. 그래서 자, 그런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걸록이 식상이 유기하면 재성이 용신이고 걸락이 간성이 유기할 때도 재성이 용신이고 그런데 그 용신이 깨지지 않을 때 그때 복잡하지만 그죠? 그럴 때 보는데 그럼 자기 사주도 자기가 볼 수 있겠죠. 근데 걸록일 땐 그렇고 매번 달리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빠진 게 없나? 빠진 게 빠진 게 있네요. 걸록격일 때는요 자기가 굉장히 강해요. 믿을 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월지가 걸록일 때 양인도 마찬가지죠. 근데 양인이나 걸록이 태어날 때는요 집안이 아주 할아버지 때 되게 좋았다가도 아버지 때는 참 별 볼 일 없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을 살려요. 자, 이 친구들이 태어나면서 집안이 살아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예뻐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걸록일 때는 자기 자신은 강하지만 부모님의 뭐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수성가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럴 땐 집에서 빨리 튀어나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라. 제가 말씀해드렸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튀어나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자기가 성공할 수 있고 집안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양인격이 거죠. 제왕 아니에요? 아, 사람마다 이게 다른데 여기 양인격은 플러스 마이너스면 걸록이고 네. 그러니까 플러스면 걸록이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양인인 거예요. 제왕이고. 제왕. 그렇게 걸록과 재앙이 둘 다 세잖아요. 자기가 세잖아요. 자기가 세니까 집안을 살리라고 태어난 애들이죠. 제왕인데. 지금 근데 유금이 고립돼 있잖아요. 유금이요? 제가 사유축 합의됐잖아요. 사유축 합의됐잖아요. 그래서 양인격인가? 뭘로 재물을 취하래요? 여기 보니까 식신으로 아니 사유축 합의됐으니까 사유축 금고 나와 같은 애로 걸록으로. 그럼 걸록
선생님의 직업들은 대부분 어떻냐면요. 네. 사실은 선생님은 정말 교사 직업 그러네요. 시험 보는 게 최고예요. 알았죠? 그래서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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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중요한 거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걸록격일 경우에는 록봉을 먹어라. 록봉. 월도. 자, 걸록격 국각 갈록이라고도 해요. 갈록. 갈록. 간록. 그러니까 갈록. 간록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 록봉을 먹어라. 그래야 자기를 식신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사실 개인적인 얘기는 우리끼리 또 해야죠. 좀 남아서 그렇지. 토론도 할게요. 그렇지. 근데 이건 공개되는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지. 선생님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기 어려워요. 사주로 하니까 어려워도 걸록격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방법이 찾아지죠. 그럼 그래요. 선생님은 인성운을 잘 명확히 타야 줬어요. 된다 네. 라고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만 우리 공개적으로 하고 나머지 우리끼리 따로 가서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걸록의